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별 걱정 없이 보이는 젊은 나이인지 몰라도 제가 직접 겪고 살아온 제 인생은 참으로 순탄치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라는 존재를 잃은 후로 늘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네요. 태어나는 것도 내 선택이 아니고 부모를 만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지만 저도 부모라는 울타리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던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 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없다는 건 가진 것 한 푼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었어요. 부모가 없다 그러면 무시하고 괴롭혀도 되는 건지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들을 받곤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련하고 불쌍한 제 처지 탓에 저는 제 스스로를 너무 저평가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가진 것도 잘난 것도 하나 없고 남들이 욕하면 그냥 바짝 엎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지난 30년을 남들에게 무시만 당하고 숨죽여 살아왔던 제가 이제서야 비로소 남들처럼 숨을 쉬고 살아가는 듯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만한 제 지난 30년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기억은 거의 없지만 저는 유년 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고 저는 언니, 오빠, 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다행히 밝고 건강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지내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깨닫기 시작할 무렵 저는 어느 양부모님께 입양이 되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으니 6, 7살쯤 되었을 거예요. 그날따라 선생님들이 저를 아침부터 씻기시는 걸 보며 저는 어디 좋은 데를 가는 줄 알았어요. 놀러라도 가는 건가 잘 안 입던 고운 옷까지 꺼내 입고서 원장 선생님 방에서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시에는 그분들이 몇 번 저를 찾아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를 진작 마음에 두시고 입양을 하시려고 계속 고민하셨다 하더라고요. 자궁암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셔서 오랫동안 힘들어 하시던 두 분은 그렇게 저를 입양해 가셨고 그렇게 저는 그분들의 유일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양부모님이었지만 이전에 부모님 품을 느껴본 적 없었던 저는 그분들이 제 유일한 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입양을 하면서 양아버지 성을 따라 새 성도 얻었고 이민영에서 조민영이 된 저는 바뀐 이름처럼 그때부터 완전히 새 인생을 살게 될 거라 생각했죠. 제 양부모님은 두 분 다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셨고 남의 자식을 거둘 만큼 그리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다행히 세 식구 살기에 모자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방이 생겼고 잘 정리된 거실에서 가족들과 TV를 보게 되었어요. 그땐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보육원에서 지낼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안정감이나 행복들을 느낄 수가 있었죠. 가족이 없던 저는 낯선 분들과 함께 지내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저를 입양해 주신 양부모님께 감사했고 그분들께 좋은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딸이 되려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떼쓰지 않고 투정 부리지 않고 부모님이 시키시는 일은 잘 해내려 노력했었죠. 그런 제 노력이 통했던 건지 부모님은 저를 계속 아껴주셨고 그럴수록 저는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저는 나이를 꽤 먹고서 입양이 되었기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자식이야 부모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바라겠지만 저 같은 입양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를 거둬주신 감사한 분들에 대한 은혜와 혹시나 잘못해서 또다시 버려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때문에 내색은 못해도 늘 마음에 짐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좋은 딸이 되고 싶은 마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성실히 도왔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제가 노력한다고 다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던 어느 날 양부모님은 큰 다툼 끝에 이혼을 하게 되셨고 저는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한 채 다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사정도 이해는 했었어요.
애초에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운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혼까지 한 마당에 혼자 살기도 팍팍한데 두 분 다 저를 데려가실 여력이 없으셨겠죠. 게다가 양어머니는 몰라도 양아버지는 저와 그리 가깝지 못했으니 제가 두 분 중 누구를 따라갔어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머리로는 어른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설명 못할 분노와 서운함과 온갖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차마 표현을 할 수 없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입양을 하지 말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하지만 저도 양부모님과 지내는 몇 년간 따뜻한 울타리 속에서 지낼 수 있었고 처음으로 가족의 정을 느껴보기도 했으니 그만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는 이혼하신 양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그 후로 저 같은 아이들이 모여 지내는 위탁가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탁가정 생활은 보육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았어요. 인원도 한참 적었고 일반 가정집 같은 데서 지내다 보니 좀 더 가정적인 분위기였죠. 물론 그곳은 저보다 다들 나이도 많고 어린 아이들은 없는 탓에 각자 규율과 규칙을 지키며 지내야 했지만 단체 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다 보니 그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잠깐이라도 입양되어 보통 가정에서 외동딸로 지냈던 저는 또다시 단체 생활을 하게 된 것이 금방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상하게도 버림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헤어진 양부모님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우울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말수도 부쩍 줄어들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생활하지 못했어요. 하필 중학생 올라갈 때 그런 일이 생긴 바람에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수 없었고 그러다 정신 차리고 보니 학교에서 저만 친구가 없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외톨이가 되었지만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내성적인 탓에 반 친구들에게 먼저 말 한마디 걸지 못했고 아마 다른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한심하거나 답답하다 생각했겠죠. 그래도 그런 제게 좋은 친구 하나가 다가와 주었습니다. 새 학기가 조금 지나고 전학을 온 친구가 혼자 있던 저를 보고 같이 밥을 먹자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도 친구가 생기고 한창 사춘기 나이에 친구가 가족보다 위안이 되었던 저는 그 친구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 친구와 친해진 저는 친한 사이에 비밀은 없다는 그 친구의 말을 믿고 제 사정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보육원에서 자라고 입양 가정에서 크고 그런 게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또 그 나이에 굳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었기에 당시 저는 아무에게도 제 사정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담임 선생님은 알고 계셨겠지만 감사하게도 그런 걸 다른 아이들 앞에서 내색하시거나 얘기하신 적은 없으셨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제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그만큼 믿었기에 가감없이 저의 개인사를 털어놓았던 거죠. 하지만 그 친구는 제 비밀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다른 아이들에게 제 얘기를 다 떠벌리고 다녔더라고요. 반에서 소문은 삽시간에 돌았고 한 달 만에 전교 모든 학생들이 고아인 저의 사정을 전부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 후로 두고두고 제 약점이 되어 저는 고아라는 이유로 전교생에게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야 했죠. 내가 뭐 하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대체 왜 그렇게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다들 부모님이 없는 저를 괴롭혀도 된다 생각하는 건지 저는 학교에서 매일 이유 없는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고 그렇게 제 인생은 점점 더 팍팍해져만 갔어요. 그나마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괴롭힘도 끝나려나 했는데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한 중학교 동창 몇몇이 제 사정을 금세 퍼뜨리는 바람에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괴롭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건지 저는 무심한 세상 속에 점점 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저를 도와주는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그 친구는 학교에서도 인기 많기로 소문난 친구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 데다가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 애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생님들도 예뻐하셔서 학교에서 선도부 일도 하고 봉사로 표창도 많이 받고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반장이었던 장훈이는 괴롭힘 당하는 저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장훈이가 저 대신 나서주고 화내준 덕분에 반 아이들은 대놓고 괴롭히는 게 없어졌지만 다른 반 아이들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급식 시간마다 또 무슨 괴롭힘을 당할까 끔찍했던 저를 위해 장훈이는 3년 내내 저와 같이 밥을 먹어주었습니다. 반이 달라져도 매번 점심시간 때마다 찾아와주고 시간 날 때마다 제 교실로 찾아와 아는 체를 해준 덕분에 반이 달라진 후에도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 장훈이 때문에 저는 그나마 고등학교 3학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친구도 많고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나 같은 걸 챙겨준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 친구가 저를 반장으로서 챙기는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반장이니까 그런 불의를 두고 볼 수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3년 내내 저를 도와주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를 남몰래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치도 않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마음 가는 걸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백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장훈이를 넘볼까 싶어 제 스스로 주제 파악을 했죠. 그리고 그저 오랫동안 좋은 친구로라도 남고 싶은 마음에 저는 제 마음을 숨기고 장훈이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잘하던 장훈이는 당연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사회로 방출되어 제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립금으로 나오는 몇백만 원 남짓한 돈을 들고 자취 생활을 시작해야 했죠. 제가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같이 집을 알아봐 주었던 것도 장훈이었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 반지하에 들어가려던 저를 위험하다며 뜯어말리던 착한 친구였죠. 장훈이는 대학생이 되고 저는 공순이가 되고 점점 더 벌어지는 우리 형편 때문에 하루빨리 마음을 접으려 했지만 여전히 저를 챙겨주는 장훈이를 보며 저는 마음을 쉽게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생활을 잘 하던 장훈이는 1학년을 끝내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년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 생각하니 짝사랑하던 저는 괜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장훈이도 2년간 군대에 있을 게 걱정인지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해 보였죠. 장훈이가 입대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 제게 만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인사를 하려나 하는 생각에 별 생각 없이 장훈이를 만나러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혼자 짝사랑하면서 이 마음이 일방통행인 줄만 알았는데 언제부터였는지 장훈이도 저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네가 나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 나도 민영이 네가 좋아. 사실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게 맞는 건지 친구 사이에 이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서. 물론 지금 당장 사귀자거나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어차피 군대 가야 하고 기다려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래도 혹시 나 군대 다녀오고 2년 뒤에도 서로 같은 마음이면 그때 우리 만나보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랍고 기쁘던지요. 저는 다른 말을 할 것도 없이 장훈이를 꿋꿋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장훈이가 2년간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저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당장 한 치 앞을 볼 수 없었고 혼자 근근히 먹고 사는 게 전부였기에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훈이 옆에 당당히 서려면 더 이상 그런 안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뭔가를 해보려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뭘 배우고 싶은지 뭘 해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우선 뭐라도 해보기로 했어요. 그때 우연히 국비지원 학원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제과 제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리 쪽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얼떨결에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꽤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제빵을 배우며 열심히 2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무사히 제대한 장훈이와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죠. 내가 짝사랑하고 넘볼 수 없다 생각했던 남자와의 연애라는 것이 제게는 기적보다 큰 일이었고,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저희는 별탈 없이 좋은 관계를 이어갔고, 저희는 어느새 오래 만난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결혼을 생각할 만큼 진지한 관계가 되었고, 저희끼리는 절대 헤어질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희의 진지한 관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무척이나 싫어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젊었을 적부터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기르셨던 저희 시어머니는 인생에 아들이 전부셨고 아들밖에 모르고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들 하나 잘 길러보겠다고 혼자 고생하시면서 없는 살림에 학원 보내 키우시고, 덕분에 좋은 대학 들어간 아들이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셨을 테니 그런 아들과 만나는 여자에게 기대도 있으셨겠죠. 장훈이에 비하면 저는 고졸에 돈도 없고 변변한 직업도 없으며 하물며 고아였으니 그런 제 조건이 싫어도 너무 싫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그렇게나 싫어하실 줄은 저도 장훈이도 몰랐습니다. 아니 장훈이, 네가 대체 뭐가 모자라서 저런 애를 만나니? 고아에다가 가진 것도 하나 없는 애가 뭐가 좋다고? 그렇다고 얼굴이 빼어나게 예쁘기를 해, 공부를 잘하기를 해. 어디 하나 봐줄 것도 없구만. 네가 눈이 삐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는 거지. 나도 괜히 너희랑 신랑이 하고 싶지 않으니 결혼까지는 생각하지도 말고 적당히 만나다가 빨리 헤어져.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제게 매몰차게 그리 말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어쩔 수 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반대를 당연히 예상했으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어머니가 저를 보듬어 주시기를 바랬나 봅니다. 어머니는 후로 매일 장훈이에게 저와 헤어지기를 요구하셨고, 평생 아들 앞에서는 큰 소리 낸 적 없으신 분이 저 때문에 아들과 크게 싸우셨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괜히 잘못을 저지른 것 같고 저도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장훈이는 저와 헤어지지 못하겠다며 계속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냈어요. 믿었던 아들이 저 같은 여자 때문에 자기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어머니도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하셨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저는 저를 반대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섭섭함보다 죄송함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어머니도 저희 관계를 인정해 주시고 저를 예뻐해 주지 않으실까 생각했는데, 장훈이가 3년의 취업 준비 끝에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이후로 어머니의 반대는 더욱 심해지셨습니다. 그쯤 저희는 30이 가까워졌고 여전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어머니는 좋은 회사에 취업까지 한 아들이 더 잘난 여자 만나서 좋은 처가댁 얻어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장훈이를 여러 선자리에 끌고 다니기까지 하셨죠. 저와 못 헤어진다고 어머니와 싸우면서도 장훈이 역시 자기 때문에 희생하셨던 어머니를 마냥 외면할 수 없어 선자리를 나갔고, 저도 장훈이가 선을 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민영이 너밖에 없어. 선자리 나가서도 여자친구 있다고 말했어. 내가 계속 못 헤어지는 거 보시면 엄마도 언젠가 포기하시겠지. 우리 그때까지 조금만 참자.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어머니 마음에 들도록 노력해 볼게.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 무척 애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훈이는 장훈이대로, 저는 저대로 어머니가 저희 사이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랬어요. 저는 어떻게든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보려 어머니가 바라시는 건 최대한 들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고졸이라서 마음에 안 드신다 하셔서 저는 고민 끝에 방통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학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때 어머니 덕분에 졸업장을 딴 건 지금도 다행이다 싶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일을 하면서 졸업장을 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중에서도 경영학과를 선택한 탓에 일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하여 4년 만에 방통대 졸업장을 땄었죠. 하지만 제가 대학 졸업장을 따도 어머니 눈에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노력해왔지만 제가 무슨 노력을 해도 어머니는 결국 저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가장 문제 삼으셨던 건 결국 제가 고아라는 이유였어요. 엄마, 나도 엄마 없으면 고아야. 나도 아버지 없이 힘들게 살았는데 그럼 그게 내 탓이야? 엄마는 내가 아버지 없다고 무시당하고 산 것도 알고 엄마도 그런 소리 듣고 치를 떨도록 싫어했으면서 어떻게 민영이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나도 반쪽짜리 고아 아니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